겨울에 공기가 건조해지고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호흡기 감염. 그래서 감염에 대비한 방어태세를 높입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유전자들이 회복과 치유에 더 집중을 한다. 이런 차이를 보였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전에 자꾸 내 체온을 올리는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숨차고 헐떡거리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계절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계절에 움직이지 않으면 겨울을 힘겹게 나게 돼요. 환절기를 잘 버텨내는 간단한 팁 중에 하나가,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환절기 때 확실히 면역 능력이 떨어진다, 감기에 쉽게 걸리고 몸에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 어딘가가 자꾸 아프다, 이거 누구나 느끼죠. 확실히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 힘들어 하고요. 실제로 우리 몸의 유전자는 계절에 따라서 유전자 스위치를 껐다 켰다 바꿉니다. 많게는 20% 정도의 유전자가 계절에 따라서 활성화되었다가 혹은 기능을 하지 않게 됩니다. 2015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대륙에 걸쳐서 16,000개의 혈액 유전자 샘플을 채취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팀이 분석을 해보니 여름과 겨울에 활성화되는 유전자들이 다르더라. 같은 사람인데 그 샘플을 분석한 결과 여름과 겨울에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20% 차이가 나더라.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왜 이렇게 유전자를 껐다 켰다 하냐면, 겨울에 공기가 건조해지고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호흡기 감염. 그래서 감염에 대비한 방어태세를 높입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유전자들이 회복과 치유에 더 집중을 한다. 이런 차이를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백신 효과도 여름과 겨울에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겨울에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이런 차이가 왜 존재를 하냐 하면, 몸 입장에서도 겨울에는 호흡기 감염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어력 측면에서는 이득이 있지만 실제로는 더 예민도가 높아져요. 왜? 조그만 자극에도 그에 대한 반응을 해버리거든요. 면역 과잉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체가 방어나 면역이나 이런 데 많이 쓰이면서 회복이나 안정에 쓸 수 있는 에너지량은 줄어듭니다. 왜? 그거 위주로 몸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37.5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혈액의 온도가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과도하게 높아지는 걸 막아야 돼요. 여름에 말초순환이 증가하는 이유는 혈액의 온도가 높아진 것을 방열판, 피부 끝부분으로 자꾸 보내서 거기서 열을 빼내기 위함이에요. 반대로 겨울은 피부 표면 말초혈관 끝까지 혈액이 다 돌면 혈액의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표면의 혈액순환을 줄여요. 표피순환을 줄이고 큰 혈관 위주로 순환을 돌려갑니다. 그래야지 혈액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온 동물이 혈액의 온도가 떨어지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말초순환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조절하느냐,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완시켜서 혈액의 양을 조정을 해요. 수축해서 많이 보내지 마, 이완해서 많이 보내줄게.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온도 변화에 대응을 합니다. 근데 요게 자꾸 긴장, 이완 이런 거를 컨트롤하는 게 누구냐면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이 계속 온도 변화, 아침에는 온도가 낮고 낮에는 온도가 높고 이 일중의 온도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 과부하가 걸려버립니다. 자율신경이 과부하가 걸리면 코르티졸, 요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이게 과다 분비되면서 면역세포 활동을 억제하면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온도 변화에 계속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둘 중에 교감신경 우위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데, 이러면 긴장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안정, 휴식 이것보다는 계속 긴장을 유발을 해서 회복 시간이 평상시보다 훨씬 지연이 됩니다. 결국 우리 몸은 체온 조절, 그 다음에 면역 반응, 그리고 대사, 소화 같은 기본적인 대사 활동, 이 세 가지 활동에 에너지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큰 일이 없을 때는 골고루 분배를 해줘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온이 자꾸 변하고 체온 조절에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면 상대적으로 면역 기능이나 대사 조절에 쓸 에너지 양이 줄어요. 그래서 이게 뒷전으로 밀린다는 거죠. 면역에 문제가 생기고 소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기, 피로, 알러지, 소화장애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을에 호흡기를 잘 관리를 하고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비축을 해놔야지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은
가을에 배를 수확하고 도라지가 수확이 되니까 그게 기관지, 호흡기의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그걸 고아서 꾸준히 그런 먹는 지혜를 보여줬죠. 그리고 가을에 이렇게 살찌는 생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전어죠. 그런 생선들을 먹으면 겨울을 쉽게 납니다. 생선은 이 고품질 단백질이기 때문에 체력 저하를 막아주고 몸의 구조를 유지시켜주고 미네랄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겨울 동안에 많이 사용해야 될 면역계를 잘 유지시켜줍니다. 환절기를 잘 버텨내는 간단한 팁 중에 하나가 공기가 차가워지는 시점에 미세먼지가 없고 뭐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방법이 아주 좋아요. 이제 점점 새벽 공기가 차가워질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 있다가 외부에 나가면 찬 공기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 감을 느끼게 되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가 간단하게 면역력을 높이고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 말고도 온도 유지 측면에서 큰 도움이 돼요. 찬 공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호흡기 점막에서는 그 점막 세포가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잡는 게 아니고 이 호흡기 점막 세포가 액체 주머니를 분사를 합니다. 이 점막 주변으로. 그래서 걔들이 바이러스를 감싸 안아서 없애버립니다. 요걸 EVS, 엑스트라 셀룰러 베시클즈라고 하는데 이게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평상시에는 잘 작동을 해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공기가 찬 공기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코 점막은 5도 정도 낮아집니다. 온도가 급격히 낮아졌을 때 이렇게 콧물이 나오고 이렇게 시큰시큰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EVS의 분비량이 42% 줄어버려요. 코가 서늘한 느낌이 들 때는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능력이 반토막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간단하게 마스크를 써서 찬 공기를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만 해줘도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출을 할 때 체온이 외부 온도에 적응하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찬 공기 들어오는 게 그때 적응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외출 초기에 마스크를 쓰고 체온이 올라서 이 코나 이런 데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게 됐을 때는 그때 마스크 벗어도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됐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외부로 나갈 때 마스크를 한번 써줬다가 체온이 좀 유지가 될 때는 벗는 그런 팁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제가 환절기 때 맹문동, 사삼, 지황, 둥글레, 산약을 사용하면 호흡기 건강에 상당히 좋다, 건조함을 막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맹문동이 항염작용이 강해서 뿌리가 잘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맹문동을 먹었을 때 몸에서도 염증을 억제를 시키고 세균을 억제시키는 작용까지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환절기 때 요동치는 이 불안정한 자율신경계 요걸 또 안정시켜주는 역할, 신경 안정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맹문동이 기침에도 좋지만 불면에도 좋다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둥글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 2015년의 논문에 이런 게 있어요. 둥글레를 황정이라고 하거든요. 황정 뿌리에 있는 폴리고나툼 시비리쿰이라는 성분이 면역세포 활성, 피로회복, 항산화, 항노화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어요. 제가 진액을 보태주는 이런 약재들은 별로 해가 없으면서도 실제 맛을 보면 알잖아요. 구수해요. 대체적으로 달달하고 구수한 경향이 많아요. 이런 약재들이. 그래서 몸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잘 합니다. 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고 노화를 방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삼은 도라지보다 이 수준이 높아요. 한 단계 더 높은 약재예요. 약성으로는 이 폐열을 꺼주면서 진액을 보충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면역 활성 능력이 뛰어나고 항산화 작용이 강해요. 단순히 우리가 사삼, 맹문동 이 기침에 좋은 약재가 아니라 전체적인 면역을 조절을 하는 능력이 강해요. 왜? 우리 면역이라는 게 온도 조절 능력, 그리고 점막의 방어 능력, 그리고 자율신경 이런 게 다 관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구성들이 다 그런 쪽에 같이 안정 효과를 주면서도 점액질을 높여주고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면역이 약해져 있는 그런 환절기 온도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구성에서 우리가 항상 산약이 잘 따라와요. 산약은 끈적끈적한 뮤신 성분이 있어서 위도 보호해주죠, 폐도 보호해주죠, 그리고 신장에도 좋아요. 부담은 안 주면서 점막을 잘 보호해줍니다. 특히 위에 좋단 말이에요. 산약이 위가 편안하고 위가 매끌매끌했을 때 나머지 쪽으로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산약은 항상 진액을 보충하는 데 같이 따라다니면 좋아요. 지황은 혈액을 보충해주는 가장 중요한 약재입니다. 우리가 진액, 면역력 모든 것은 혈액이 잘 돌았을 때 작동합니다. 그래서 보혈 기능이 강한
지황이 거기서 밑바탕을 잘 도와주면 나머지 애들이 순조롭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삼, 맹문동, 지황, 산약, 황정, 둥굴레예요. 이런 조합이면 환절기를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다. 직접 약재를 구해서 드실 때는 한번 드실 때 4g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얼마나 오래 끓여야 되냐, 얼마나 물을 많이 넣어야 되냐, 그건 기호입니다. 기호. 자기 기호에 맞춰서 조금만 끓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많이 끓여도 문제 없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건조한 공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습기 꼭 쓰시라고 이번에도 당부드립니다. 점점 건조해지고 공기가 차가워질 때 가습기 하나만 잘 사용해도 많은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름이 가고 공기가 시원해졌기 때문에 운동하기 정말 좋아요. 이때 운동을 많이 해놔야지 겨울을 편안하게 날 수 있어요. 체온의 적응 능력, 춥더라도 빠르게 내 자신의 체온을 올려서 그 추위를 막아낼 수 있는 능력. 찬바람이 불기 전에 자꾸 내 체온을 올리는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숨차고 헐떡거리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계절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계절에 움직이지 않으면 겨울을 힘겹게 나게 돼요. 그리고 계단 오르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멈추지 마시고 다른 운동을 하시더라도, 야외 운동 하시더라도 계단 운동은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하던 패턴을 깨지 말고 그냥 매일 해야 되는 그 행위들 반복해 나가면 됩니다. 거기서 플러스 하나 더 얹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바깥에 날씨 좋고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야외 활동 조금 더 늘리시면 되고, 어차피 겨울 되면 또 야외 활동이 줄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매일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계단 운동은 다른 운동 했다고 빼지 마시고, 내가 설악산 등반하고 왔다고 해서 오늘은 운동 많이 했으니까 계단은 안 해도 돼가 아니고, 그건 그냥 삶의 루프입니다. 그냥 계속 해야 될 건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로 얻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다 했을 때 괜찮다, 계속 드시라 말씀드리는 카테고리가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은 무조건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장에 유산균이 많아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유산균 드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환자들이 꼭 제품을 직접 추천해 달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할 때 항상 중점을 두는 부분은 필요 없는 거, 맛이나 향기, 제품의 목적과 별 상관없는 첨가물들, 이런 걸 제가 싫어해요. 그런 걸 다 배제를 했을 때 그래도 맛이 괜찮을 수 있어야 된다. 또 생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부형제들, 그런 건 저는 원래 싫어합니다. 그런 부형제가 들어갔을 때 소량이지만 우리 몸에 안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제조하기 위해서 좀 까다로운 측면들이 있어요. 식감도 좋아야 되고 맛도 좋아야 되고, 이게 너무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분말이 날리면 목에 또 걸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했고, 실제 우리가 직원들, 환자들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실제적으로 변의 형태가 바뀝니다. 저도 테스트를 했고 변의 굵기 그리고 색깔 이런 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내의 환경을 바꾸는 이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해서는 안 되고 최소 90일, 3달 정도 지속을 했을 때 장내 환경이 충분히 바뀝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한번 해보자. 이 프로젝트를 장내 환경을 바꾸는 플랜을 짜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장플랜 90입니다. 아직 정식 출시된 상태는 아니에요. 출시 전에 먼저 경험을 해보시라고 제품 안에 이렇게 10개들이 포장이 9봉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10개들이 포장을 개봉을 하면 이 안에 스틱형 제품이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먹을 때 이렇게 개봉을 해서 먹으면 되는데, 가루 입자가 크면 목 넘김이 불편해요. 그런데 입자가 너무 고우면 살해가 걸려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찾았고, 그리고 일단 먹어보면 맛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제품, 정말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들었을 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했고, 그리고 이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다 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택배를 일일이 쌀 수가 없어서 서초보감에 들어가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셔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한 포씩이 아니라 10개들이 요거를 다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00분이 경험할 수 있게 분량을 준비를 했어요. 그게 다 소진이 되면 더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기회에 기존 제품들도 다 드시면서 새로 런칭된 제품의 경험을 먼저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본 제품 출시는 빠르면 열흘, 늦으면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서 먼저 경험해보고 이거 괜찮다 느끼신 분들은 그때 본 제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초보감에서 출시되는 제품들 그리고 이벤트들 그런 것들은 우리 모두 튼튼 카페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벤트에도 참여하시고 매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그런 루프 활동 거기에도 참여하시면 혼자가 아니다 서로 힘이 되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카페에 참여하는 방법은 더보기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금물, 아침에 따소물, 따뜻한 소금물 이벤트 참여하고 챌린지로 하고 실제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소금물이랑 유산균이랑 시간을 떼서 드셔야 됩니다. 소금물 농도가 높으면 이 유산균의 생존율을 좀 떨어뜨려요. 제품 설계 자체가 유산균이 코팅이 되어 있어요. 3중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도 살아남고 소장에서도 살아남아서 장까지 도달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걸 먹고 소금물을 먹으면 좀 불리해요. 만약 소금물을 드셨다 그러면 유산균을 먹는 시간은 그 이후 1시간 정도 텀을 두시고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시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입자가 너무 크니까 거슬렸고 두 번째로는 너무 가늘게 하니까 목걸림이 있었어요. 그 가루가 날려서. 그래서 가늘면서도 목에서 사례가 걸리지 않으면서 물 없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유산균만 넣어줘서는 안 돼요. 유산균의 먹이가 중요한데 여기에 들어있는 자일로 올리고당이 실제로 먹을 때도 맛이 좋아요. 달달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유산균한테도 최적의 먹이가 돼요. 일반적인 유산균 제품에 잘 쓰지 않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2g이라는 적은 양으로도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충분한 유산균 다 공급 가능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은품으로 드리는 열포 요걸 매일 빠지지 않고 열흘만 딱 드셨을 때 분명히 변의 형태, 색깔 변화가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